궁금했습니다. 멘탈 관련 책을 계속 읽으면 진짜 멘탈이 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면 이 영상은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아마 저처럼 멘탈이 조금 흔들릴 때 이 영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멘탈이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미합중국 해군 소속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성공했을 거야. 생각의 바탕에는 그 사람의 멘탈력을 인정하고 본받고 싶은 우리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렇게 5권을 읽어봤습니다. 네이비실 멘탈을, 세계적 선수의 멘탈을 흡수해 보려고요. 근데 이 독서로 멘탈이 강해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저도 이렇게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떠올렸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 여러분 요즘에 어떤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운동을 왜 하고 있나요? 이유는 명확할 거예요. 체력 증진, 근성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매일 운동하면 몸에 근육이 붙고 튼튼해지듯이 매일 책을 읽으면 마음의 근육이 붙고 단단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라고요. 책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에서는 네이비실 요원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한 멘탈에 관한 3가지 사실을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첫째, 강인한 멘탈은 타고나지 않는다. 둘째, 강인한 멘탈은 훈련으로 만들 수 있다. 셋째, 강인한 멘탈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다스릴 수는 있다. 완전 호재이지 않나요? 지금 제가 유리 멘탈이건 개복치 멘탈이건 상관없이 어쨌건 팔 근육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3주 동안 이 멘탈 책을 읽으며 뽑아낸 핵심 3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요? 책 읽었더니 진짜 멘탈은 세졌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알만큼 커졌습니다. 겨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허풍은 떨기 싫었습니다. 몸 근력은 인바디만 하면 1분 안에 데이터가 쭉 나오는 반면에 마음 근력은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최근에 제가 겪었던 한 사건에서 찾았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3일 전에 세차를 했습니다.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라 차가 더러워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내다가 날씨가 좋은 덕에 3일 전에 세차를 했어요. 거의 2시간 넘게 세차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차한 다음날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헬스장에 도착해서 주차장을 이리저리 찾는데 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조금 구석진 데서 빈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얀 쓰레기들이 조금 모여 있더라고요. 찜찜하긴 했지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는 생각으로 주차를 딱 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막았어요. 그 하얀 물체는 다름 아닌 사람 응가를 덮은 쓰레기였어요. 진짜 제가 운동화로 똥을 밟아본 적은 있어도 차로 똥을 밟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 상쾌한 아침에 순간 불쾌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6개월 만에 큰 마음 먹고 세차한 차였는데요. 순간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금 세차장으로 가자. 운동은 내일 하자. 그 다음에는 지금 문제가 뭔데? 차로 똥을 밟은 거잖아. 세차비 2,000원이면 지금 고민이 사라져.
운동하고 오자. 그리곤 두 번째 생각이 현실이 되어 운동을 하러 갔죠. 이게 진짜 책을 읽고 멘탈이 강해져서 변화된 저의 모습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문제를 멘탈력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콩알만큼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제 사소한 얘기까지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멘탈책 5권을 읽고 알아낸 핵심 3가지. 첫째, 자기와 대화하기. 둘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셋째, 반복해야 남는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대화하기. 멘탈은 나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커지더라고요. 내가 산 주식이 2배 오르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오늘 아침에 똥을 밟지 않았다면 좋을 텐데. 솔직히 주식이 2배 오르면 누구라도 기쁜 감정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멘탈의 기준이 돼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나를 어떻게 저울질 하느냐에 따라 내가 그렇게 저울질 당할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제가 올리는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저의 멘탈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 누군가 재미없다고 악플을 달면, 이 밖에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은 항상 움직이고 변수투성이니까요.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이 기준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나를 바탕으로 세운 거죠. 책 챔피언의 마인드에서는 마이클 펠프스의 말을 들려줍니다. 집중하면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나를 그 어떤 것, 어떤 사람도 막아설 수 없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느낀다. 네이비실 훈련 기술 중 한 가지도 이와 같았습니다. 요원의 수중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풀캄프라는 훈련이 있다. 포박 상태에서 입으로 바닥에 가라앉은 마스크 건져오기, 동료 구출하기 등 다양한 기술을 훈련한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해 패닉에 빠지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테스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필수적이다. 즉,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의심에 대한 목소리는 꺼버리고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침착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 등의 말로 정신이 다른 곳으로 틀어지지 않게 한다. 네, 다음은 2번째입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제가 책을 읽기 전에는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두려움 자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네이비실 요원이건 마이클 펠프스이건 누구나 한 인간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인한 멘탈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다만 훈련을 통해 이를 능숙하게 다스림으로써 두려움이 그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한다. 불안을 느끼는 건 우리의 뇌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죠. 책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의 위험을 주시하고 항상 대비책을 세우는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은 긴장을 풀고 쉬는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다. 늘 위험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불안이다. 불안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맹수가 다가와도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독버섯을 봐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먹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죠. 불안한 나의 마음을 부정하는 건 결국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책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에서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남의 조언을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조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감정을 당연한 반응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전히 상대가 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으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불법 침입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반작용이 일어나므로 그 내용이 일리가 있어도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을 그대로 받아줍시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입니다.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하면 말 그대로 불안증, 우울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멘탈 책을 5권을 한 번에 읽었더라도 멘탈이 콩알만큼 강해졌다고 표현했듯이 반복을 빼면 원래 제 성질대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만의 노션 노트에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었던 문장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에 하나씩 번호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다고 멘탈이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 말한 하나의 단어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처음 아우슈피츠에 옮겨지던 날 그를 감싼 이름 모를 공포에 대해 그리고 점차 그 공포에 무감각해진 과정에 대해 매우 자세히 기록했다. 심리학자로서 그는 이러한 감각의 둔화를 수감자의 영혼을 그때그때 감싸는데 꼭 필요한 철갑이라고 해석했다. 철갑,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겪은 고통은 제가 인생을 몇 번 다시 살아도 절대 겪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영혼을 감쌌던 철갑 덕분이었죠. 지금은 평범한 30대 공무원이지만 도서 크리에이터 그리고 작가의 모습으로 저만의 길을 가려는 과정이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고 후회할지도 모르죠. 그럴 때 빅터 프랭클이 말했던 영혼을 감싸는 철갑은 이렇게 제가 독서로 모은 문장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장들이 저의 멘탈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고 그 문장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라 믿습니다. 차근차근 기록하고 쌓아가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저만의 철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멘탈이 강해지는 3가지. 첫째, 자기와 대화하기. 둘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셋째, 반복해야 남는다. 오늘 여러분의 멘탈이 강해지는 데 작은 도움이 됐을까요? 사실 오늘 이 책 5권을 소개해드리는 영상까지 찍으려고 계획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다음 편에 이 5권을 꼭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른이 책을 읽으면 아이도 책을 읽습니다. 책 읽는 어른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